연금 저축 계좌 16.5% 확정 수익 좋긴 합니다. ISA 계좌 비과세 상품 진짜 좋긴 합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다들 뭔가 놓치고 계신데 암만 좋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운용하시면 진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금 저축과 ISA 계좌 절대 제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 재테크 알림이입니다. 오늘의 썸네일 뭔가 당황스러우셨죠?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실컷 좋다고 영상 다 찍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전 완전 안 하는 건 아니고 소득의 딱 15%, 15%만 넣고 있습니다. 주는 혜택을 완전히 버리기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제 소중한 자산을 많이 묶어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왜 제가 해당 상품을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엔 누가 ISA 계좌에 혹은 연금저축 펀드를 넣으면 가장 좋을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략도 간단히 언급하고요.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하지 않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SA 계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크게 중개형, 신탁형, 1인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입하실 거면 중개형을 가입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가입 요건은 19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연간 납입 금액은 2천만원,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 기간은 3년이고요. 세제 혜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나중에 운용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에서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원래 내는 15.4%가 아니라 9.9%라는 5% 이상의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매년 2천만원씩 넣고 이자는 의무기간 3년 뒤에 나라에 돈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수령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ISA보다 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이는 바로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큰 장점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보통 1월에서 2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죠. 그때 세금을 더 뱉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 돌려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를 풀로 다 넣었을 때 최대 약 100만원가량의 소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까지 더하면 약 1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엄청나죠? 근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5천원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즉 99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5,5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9만원, 즉 13.2%의 돈을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에 펀드를 넣을 수 있고 보험상품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영상은 펀드로 돈을 불리는 방법이었고요. 하지만 이 돈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게 되는 시기는 만 55세 생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정말 큰 단점이 있네요. 요약하면 매년 2천만원씩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운영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즉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5.4%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우리가 IRP를 제하면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16.5%, 약 1년에 10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게 되죠. 엄청난 장점이지만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두 상품을 저는 대체 왜 고작 소득의 15%밖에 안 되는 돈을 넣을까요? 그리고 왜 많이 넣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20대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제 인생을 바꾸기엔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절대 이 상품들로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6.5%가 우스워? 워렌 버핏이 연평균 20%의 수익을 냈는데 비과세 혜택이 우스워? 네,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수익률이기도 하고요. 비과세 혜택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 16.5%의 세제 혜택을 바라보면서 30년에 가까운 시기에 이 불어나는 목돈을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20대, 30대 초반은요, 여기 혜택에 못 말라 한도를 최대로 채우게 되면은 절대 집을 못 삽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 혹은 각종 여러가지 소득의 차이로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2030 세대들의 평균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혜택을 풀로 누리면 진짜 나중엔 좋은 기회가 오고 집을 사고 싶을 때는 못 사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돼서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담보를 기껏 해봐야 5, 60%가 나오는데 내 돈 2, 3억이 들어가서 고작 나오는 돈이 1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집, 원하는 자산을 그 기회가 됐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만원 혜택 30년 기껏 받아봐야 3천만 원이고요. 물론 복리로 하면 훨씬 더 큰 돈이 되겠죠. 근데 집값, 아파트값, 땅값, 우리 여러 이 소비품들과 음식들 이게 30년 뒤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의 지식이라면 사실 잘 아실 거잖아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상회한다는 것을요. 때문에 지금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 몇십만원 혜택 보는 돈을 저는 한 곳에 모아서 오히려 땅,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젊을수록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산상으로도 그게 훨씬 유리했고요. 지금은 시장이 비록 주춤하고 있고 좋은 아파트들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30년 동안 상승장 때 어땠나요? 한 예로 대치동 음마아파트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죠. 2000년도에 34평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숫자 0이 딱 하나 더 붙었네요. 현재는 24억입니다. 그때보다 22억 정도가 올랐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과거 2, 3년 전 상승장보다는 훨씬 떨어진 수치죠. 근데 부동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5억짜리를 사려면 5억이 다 필요한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담보대출을 통해서 아파트를 살 거예요. 보통 70%의 대출이 나오는데 5억짜리 집을 사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근데 집값 상승은 내 투자금에서 되는 게 아니라 5억에서 이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5억짜리 집이 6억이 되면 20% 상승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67%가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수익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젊을수록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하더라도 이렇게 우수한 자산을 바꿔놓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음마아파트 2억짜리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1억 정도를 돈을 들여서 샀을 거고요. 계속 보유 및 거주를 하였다면 거기서 무려 20억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물론 저 비싼 아파트를 찾아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목돈이 계속 묶여있는 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아파트를 사든 자산을 사든 젊을수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노력보단 수익을 높이고 건실한 자산으로 꾸준히 바꿔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비용엔 부동산 상승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식도 폭락장이 오거나 큰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목돈을 넣어야 정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투자처를 발견했을 때 그 목돈이 묶여 있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30 세대 초반까지는 진짜 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남들 집 살 때 나 혼자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에 맹목적으로 믿다가는 결국 한참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00년도에 투자해서 10억, 20억 부동산 수익을 낸 투자자 혹은 실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까요? 아님 차곡차곡 몇십만원 매달 넣는 게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금저축과 ISA 계좌 절대 제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부유한 삶 필요 없어. 난 그냥 노후에 안전성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제 인생을 훨씬 더 부유하게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살고 싶은 생각이 컸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훨씬 더 ISA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같은 세제 혜택의 상품에 중점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그건 바로 40대 이상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40세부터 가입을 하면 15년 뒤에 찾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 때 집을 사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갔다면 40세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을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에 넣을 여력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때부터 더 높은 비율로 돈을 넣고 10년 이상 복리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충분히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엔 짊어진 책임과 리스크가 2030 세대보다는 훨씬 더 느껴지는 게 크겠죠. 내가 무너지면 나의 가족들이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나게 되고요. ISA 계좌 같은 거의 확정적인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수익도 적금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 40대 때 벌어들이는 수익 중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다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2030 세대는 월급의 10에서 15%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0대부터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40에서 45세까지 30%, 45세부터 50세까지 40%, 50세부터 55세까지 6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높여가면서 노후를 점차 비중을 둬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저축 금액으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IRP 상품들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투자하고 이것만 하면 나의 노후가 보장될 것으로 착각하는 몇몇 분들에게 그 인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만큼 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로 재테크 영상 찾아보고 있는 시간이 그냥 편하게 돈 벌려고 찾아보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도 훨씬 부유하게 바꿔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목표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하루라도 젊을수록 부동산이든 다른 자산이든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이지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건 나중에도 늦지 않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과 기회를 지나쳐버리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훨씬 더 옳고 바람직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셔서 원하시는 그 목표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